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IRA다. 우리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수소는 탄소 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 글로벌 수소 투자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한국의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업체들 연말 연초에 굉장히 수소 관련주들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되는 단계로 들어왔다. 자, 일단 우리 요새 화두가 IRA다 보니까 네. IRA에 대한 가이던스가 연말에 나올 것이다. 지금 뭐 변경이 되냐 마냐 뭐 네.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 틀은 변화가 없어요. 큰 틀은 변화 있을 게 없는 게 그 미국 내에 그 그린 산업의 제조 기지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가장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화는 없고 이제 대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계속 섹터별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전기차와 관련된 것은 소재하고 부품단에 있어서 아직 틀을 못 정했죠. 네. 그걸 못 정해서 내년 3월에 발표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는 소재하고 부품을 어떻게 이제 소싱하느냐 이런 거는 묻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조립은 해야 됩니다. 뭐 나머지 풍력 태양광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이냐, 텍스 크레딧인데 이게 매매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얼만큼을 언제 어떻게 이제 줄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것도 아마 내년 초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큰 틀은 IRA가 3,690억 달러를 그린 산업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어떤 산업들은 뭐 10한 1, 2년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뭐 한국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막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들어줄 듯 하지만 결론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일반 대세인 것 같아요, 생각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RA 취지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의 가장 큰 취지가 미국 내 일자리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범주의 것들은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거를 또 하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는 의원들조차도 당연히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이걸 해외에서 뭐 수입해서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큰 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 배터리 관련한 3사 여기는 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했던 이유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RA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예요. 왜냐하면 그린 산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미국 내에 제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제조 기반을 하는 파트너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게 또 IRA의 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업체들은 굉장히 큰 수혜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를 여기서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현대기아차한테는 안 좋은 얘기겠으나 아주 짧은 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기아차도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 조항 때문에 북미에서 생산하는 거로 원래 이미 확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땡긴다는 것 뿐이죠.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전기차 수출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대세의 미국 의회를 움직일 정도의 대세를 가를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뭐 보니까 뭐 공장을 뭐 딴 데로 옮길 수도 있다, 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현대차 이런 데서 얘기하는지만 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 한국형 IRA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IR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막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뭐 IRA도 그렇고 유럽의 리파워 EU 플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앞으로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모든 판들이 짜여지고 있죠. 신냉전 체제에 재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냉전 체제가 서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심이었듯이 앞으로의 모든 경제가 이제 블록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수출 경제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갖다가 크게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이외 또 이머징 국가들 아직 어떤 블록이 쳐져 있지 않는 그런 국가들로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국내에 큰 플랫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IRA다. 우리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육성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세제 지원이 됐든 역시 미국과 똑같은 식으로 그 이 산업을 키울 어떤 네, 그럼요. 법적 규제가 아니죠. 어떤 지원책, 지원책.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게 이런 이제 그린 산업이죠. 그린 산업이 미래 산업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이 그린하고 디지털 빼면 더 있습니까? 네.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지금 이 리파워 EU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일종의 동일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 네, IRA와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리파워 EU는 주로 재생에너지에 많이 이 포커스가 가져 있죠. 재생에너지하고 수소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러시아의 그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풍력과 태양광을 거의 합쳐서 두 개 한 1,100기가 정도를 2030년까지 설치를 하고 수소는 원래 연간 타겟이 1,000만 톤이었는데 2,000만 톤으로 올려서 이 수소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를 대체를 하겠다. 요 이제 내용이 주력이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네. 육성 법안이 필요하다. 그럼요. 네. 절실한 건 우리죠, 오히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그 비효율성, 가성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수요 관련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태양광 풍력에 대한 가성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많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철진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한 5년 전, 10년 전 얘기죠. 지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유럽, 미국, 중국, 뭐 호주, 중동 할 것 없이 다 풍력 태양광이 쌉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물론 더 싸졌겠죠. 지금 뭐 천연가스 석탄 가격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화석연료가. 이번에 일어난 이런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 이전에도 이미 쌌고요. 이 가격 급등 때문에 훨씬 더 싸졌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비싼데 우리나라가 비싼 이유는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고 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력 요금을 말도 안 되게 묶어놨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력 요금을 묶어놓지 않고 민영화돼 있으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 요금은 한 5, 60원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죠? 지금 뭐 조금 올라서 120원대죠. 그러니까 한 2배는 올라야 되는데 정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풍력 태양광을 그 장기 공급 계약하는 가격이 킬로와트 아워당 150에서 16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그냥 풀어놨어도 이미 지금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갖다 쓰게 되면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붐업이 될 건데 그걸 이제 꽁꽁 묶어놓으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좋고 나쁨이 있겠죠. 싼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뭐 해외에서는 유럽이나 유럽 같은 케이스는 킬로와트아워당 500원, 600원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비쌌을 때는 우리는 100몇십 원을 쓰고 있으면 이거는 상계관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공정 무역 불공정 관련된. 무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 대신에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예를 들어서 사막지대라 있고 하면은 뭐 태양광이 오케이. 그런데 미국같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근데 한국에서 태양광이 과연 효율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한 뭐 수십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뭐 계속 그 빛을 발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태양광은 조도잖아요, 그죠? 조도고 조도는 이거는 어느 지역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태양이 쏘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조도가 안 좋은 국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광 설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아마 줄어듭니다. 올해부터. 풍력은 더 심하죠. 풍력은 우리나라는 1년에 100메가가 설치가 안 돼요.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댓글창을 좀 봐도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분들은 태양광 설치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 그런 사람 없는데 왜 이제 댓글창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야. 우리 직접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돼서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전 정부의 책임도 있고 현 정부의 일부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정치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화해서 뭐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욕하고 한쪽에서는 또 원전을 욕하고 잘못된 거죠. 냉정하게 그냥 글로벌 트렌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글로벌리 뭘 추진하고 그럼요. 있느냐.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따라서 서로 반목을 하면서 산업을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그러니까 뭐 하긴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의 또 어떤 뭐 비리 문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위축되고 또 저렇게 되고 원전도 그렇고. 근데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 한 이사님이 원전은 좀 비효율적으로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원전은 이미 답이 정해진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에 2000년도 초반에 2000년에 전 세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16%였습니다. 16%. 2021년 말에 9%대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도에 0.2%였어요. 작년에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이게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1%에서 2%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소가 100개가 있으면 지금은 80에서 90개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원전은 뭐 거의 1년에 설치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지가 꽤 됐고요.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요. 단가가 단가에는 해체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화돼서 해체 비용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는 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잖아요. 연구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 방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구 방패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놓고 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동구권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원전을 계속 지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원전 산업이 다시 막 대안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받거든요. 분위기를. 저는 주기적으로 그럽니다. 주기적으로. 20년 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MB 때 또는 오바마 정부 초기에 원전 르네상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진척된 건 없고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모두 이제 자취를 감췄죠. 그 당시에 나왔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워낙 많은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독립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뭐 예를 들면 동구권 국가들 재생에너지가 별로 없고 화석 연료에 너무 오래 이제 탐닉됐던 이런 국가들은 원전을 하려는 니드가 있죠. 그래서 폴란드, 체코, 뭐 알급도 일부 또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국가들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전이 제일 이제 단점이 또 다른 게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건설하는데 건설. 개도국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리고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뭐 정권 교체가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지부지 15년 내에.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가다가다고 멈추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원전은 사실은 좀 유지만 해줘.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번에 IRA 안에도 원전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 있는데 그 보조금의 대부분 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조기 폐쇄되지 않게 하는데 운영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고 그렇죠. 보수 수리하고 그렇죠. 대부분 그쪽에 들어가고 일부 SMR에 대한 이제 R&D에 투자가 좀 되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원전을 갖다가 신규로 왕창 그랬으면 미국하고 유럽에서 왕창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IRA 법안, 뭐 미국 아까 뭐 리파워 EU 이런 데 들어가는 그 가장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겁니까? 풍력 태양광이죠, 당연히. 아, 풍력하고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IRA를 세그멘트를 해보면 전체 그 IRA하고 작년 연말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 두 개가 이제 그린 산업 부양안인데 그게 4,40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46%가 재생에너지 관련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차, 수소, 원전 뭐 이렇게 다 조금씩 9에서 10%씩 쪼개져 있어요. 리파워유는 거의 통으로가 다 재생에너지하고 그린 수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전이 글로벌리 그렇게 그 핫한 에너지원이고 뭐 부흥이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산안이.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사실 한 20년 전에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그 리파워, 그러니까 EU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빠른 것 같아요, EU가.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IRA에 이제 수소와 관련돼서 아주 그 획기적인 보조금이 들어가요. 미국에도. 이 수소 에너지 많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다들 지금 기대했다가 사실 그것이 주가로 테마 형성됐다가 또 쿡 꺼지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전기차가 전기차 세상이 온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수소차 혹은 수소 에너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제 수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독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갈 큰 이제 아주 자극적인 테마가 되긴 했는데,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 에너지 시대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점이 바뀐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수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은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할 때는 해외에서는 호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한 1년, 2년 정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해외가 더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RA 안에 이번에 수소 생산, 특히 그린 수소의 생산과 관련돼서 킬로그램당 3달러를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3달러면은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레이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로 가게 되면 수소 시대의 앞날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탄소를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수소의 시대가 와야지 이제 이 진정 수소 시대가 열리는데 그걸 오게 하려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차 했던 것처럼 초기에 보조금을 왕창 줘야 돼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IRA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달러를 받게 되면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가격이 같아지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린 수소가. 그래서 이제 그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짓는 것인데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주들이 그걸 따기 위해서 총 39개 주들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은 수소를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올리는 그 목표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도 이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이미 거기는 민간 기업들하고 정부가 합쳐서 지금 디테일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유럽하고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주춤했었죠. 정권이 네. 이제 바뀌면서 과거 정권하고 조금 이제 이 각을 세우다 보니까 과거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이 수소 산업은 대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기업들을 또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이잖아요. 친화적이죠. 좀 친화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들어주면서 최근에 수소 산업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규제들을 일단 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회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게 열렸죠. 네. 그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건데 한 번도 정식 회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소경제위원회가 국무총리부터 거의 모든 장차관들이 다 들어오는 아주 그 큰 회의입니다. 그걸 1회를 열어서 이제 정식으로 수소 산업의 육성을 발표를 했고 기업들을 글로벌 1위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린 수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린화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먼저 많아야 돼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사용하자는 게 그린 수소의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소만 열심히 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다 그린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또 에너지 자립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탄소 중립이나 저탄소 산업 구조로 간다는 가장 큰 중심에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너지 자립도가 만약에 높았던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있었으면 이번 화석연료 그 가격 상승기에 전혀 훼손을 안 당했겠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수소 붐 이거와는 다른 환경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2023년도가 황금기가 진입이 되는 것이다 수소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주로 했고 우리는 또 맨 마지막에 수소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쪽에서만 그러니까 연료전지 발전, 차 이런 쪽에서만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게 널리 확산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좀 싫어할 수 있는 테마주 그렇죠. 정도로 왔다 갔다 그렇죠. 올라갔다 다시 쭉 빠지고 제자리로. 지금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것이 글로벌리 확정이 됐다. 확정이 돼서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지 앞으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연구소에서는 2050년 되면 뭐 2조 달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연구소에서는 뭐 5조 달러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좀 그 추정치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주 큰 판이 벌어지게 되고 수소는 탄소 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확정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그 일에 가장 수혜를 입을 이 글로벌 수소 투자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한국의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먼저 순서가 오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아직 이제 그거는 국내 업체들은 별로 연관돼 있지 않아요. 보통 그레이 수소 정도만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레이 수소로 하고 있고 일부 블루 수소 프로젝트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뭐 ITM이라든지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업체들이
투자를 미리 했잖아요. 예를 들어 플러그파워의 일대주주, 뭐 그다음에 블룸에너지의 일대주주 다 SK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혜택을 볼 거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업체들. 어쨌든 수소 시대가 오게 되면 제일 중심은 사실은 수소 연료 전지 업체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아진 수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제 중장기 성장을 하게 되겠죠. 전에 제가 작년인가 그 공시 읽은 거,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데 현대모비스인가 1조 투자해가지고 수소 전지 공장 뭐 설비를 뭐 만든다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죠. 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아마 좀 그 스탑돼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바로 이제 그 수소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막 들어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아, 맞아요. 저도 그 미국에 오신 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에너지는 일단 정부의 그 정책이 일단 정부가 먼저 지원 사업을 펼쳐줘야 인프라를 갖춰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기억이 나네요.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고 그 인프라 까는데 뭐 에너지 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수소의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전 세계가 이제 다 세팅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탑픽으로 보시는 국내 수소주는 어디예요? 수소는 아무래도 수소 연료 전지가 중심이니까 그 여러분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이잖아요. 아, 두산 퓨어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 로 들어가는 상하폰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연료 전지의 분리막을 만들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 이제 수소 탱크용 저장 탱크용 이제 소재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그 소재를 가져가서 또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재나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핵심 모듈인 MEA를 만드는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 회사들은 아직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빤하죠. 빤한데 다 비슷하게 그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동반 성장할 회사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럼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적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전기차 업체들을 한 4, 5년 전에 보면서 계속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소는 아직 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PE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고 글로벌 전체 피어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회사는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 우리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 수준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 되는데 지금 글로벌리 그 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러그 파워라는 업체죠. 플러그 파워 상장이 됐나요? 그럼요. 상장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죠. 플러그 파워가 지금 시총이 한 10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많이 올랐을 때는 아마 한 3, 40조 이상 했었죠. 한 4, 50조 갔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급락을 해서 한 10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회사가 흑자냐? 아닙니다. 적자죠. 앞으로 아마 한 2년 정도 후에나 흑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장 초기에는 PER로 밸류에이션을 발라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전혀 적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중장기 수익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럼 아까 언급하신 그런 그 수소주들 지금 우리 이사님 관점에서는 지금 살만한 적당한 뭐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지금 연말은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주주 과세니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연말 지나면 끝나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세팅이 다 됐단 말이에요. 글로벌 정책들이 다 세팅이 됐고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제 하는 것으로 확실했고 주가는 또 다 빠져서 지금 굉장히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국내외에서 계속 들려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마다 이 주가들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에 굉장히 수소 관련주들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트레이딩 이런 거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로 역시 봐야 되겠군요, 신재생. 우리 같이 이렇게 수급이 후진적인 국가에서 후진적인 맞아. 후진적인 국가에서 저는 이제 계속 중장기 투자를 말씀드려요. 네. 이런 그린 산업은 특히 2030년까지는 이게 정말 황금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IRA도 그렇고 리파이어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쏟아붓는 건데 돈을 제일 화려하게 성장할 거예요. 모든 그린 산업이.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연말마다 오는 뭐 대주주 이슈니 공매도 이슈니 뭐 툭하면 뭐 여러 가지 수급 플레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투자분들의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되 이제 저 같으면 이런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1루타 2루타 안 노리죠. 홈런. 그럼 홈런 노려야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좀 길게 바트를 잡고 분할해서 하셔가지고 테슬라처럼 뽕을 뽑아야죠. 쉽게. 뽕을 뽑아야죠. 요새 테슬라 가지고 뽕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요새 피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2차 전지주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2차 전지의 이제까지 주도주로서의 대세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건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 조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되는 단계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제 진단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테슬라는 꿈의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꿈의 주식이었고 그게 이제 1200달러 고점을 치고 야금야금 빠지면서 1000달러 갔다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도 이제 이게 뭐 2000불 3000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피크로 쳤고 다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성장 초기에는 항상 먼 미래를 보고 달려가죠. 그러나 이제는 전기차는 성장 초기를 지났어요. 네. 지났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들에서는 이미 30%를 넘은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그런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국 그렇죠.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은 11월 달 판매가 50% 가까이가 전기차였어요. 물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보조금 축소 전에 뭐 디맨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전기차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성장 초기 국면 살짝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 인수든지 뭐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제자리 찾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그럼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약간 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그동안 뭐 거의 백록이 50만 대, 60만 대 이랬었는데 백록이 확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면서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낮아졌고 다만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낮아진 눈높이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더 추가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으로 온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내년 실적 기준의 PER을 보면 지금 20배대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네. 물론 뭐 이게 갑자기 뭐 테슬라 차가 안 팔려가지고 급락한단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텍사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신규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20배대의 PER이면 이제는 뭐 그렇게 하이 밸류에이션 아니다.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동안의 CAGR이 한 5년 이렇게 땡겨보면 그동안은 연평균 한 50% 막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한 그래도 20%대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는 봐요. 다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피킹을 할 때의 눈높이는 과거에 보는 것처럼 내년도 실적 기준 50배, 50배 안 비싸네 이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 기준이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왜냐하면 대장주인 테슬라가 그렇게 내려왔고 앞으로의 미래 연평균 성장률이 그 정도가 되니. 근데 그 정도만 성장하더라도 연평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20%대가 계속 앞으로 4, 5년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 전기차의 글로벌 전체 비중 자체가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유럽은 거의 한 70%까지 가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장기 그림이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전기차 종목을 택할 때 좀 세심하게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4, 5년 후에 매출까지도 땡겨와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했었던 게 사실 올 초까지란 말이에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사실. 네. 2차 전지 소재주들 보면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이제는 PE 한 20배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20에서 내년, 30배 그것도 내년.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근처를 봐서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더 성장률이 높으냐, 밸류에이션이 낮으냐, 또는 새로운 전기차 그동안 안 하다가 전기차 비즈니스를 뭐 새로운 걸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세심하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처럼 무작정 요거 좀 조정 좀 하면 또 뭐 몇 배 올라가겠지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소주가 이러한 그 전기차의 이러한 과정을 그렇죠. 겪는 초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따지면은 20년 전, 전기차로 따지면 10년 전 지금 모습이죠. 이제 막 인프라 계획들이 시작이 돼서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전기차 처음에 테슬라 막 나오고 그 GM 뭐 하고 할 때 막 기대가 많았다가 조금 있다 나온 얘기가 충전소도 없는데 무슨 전기차야. 그러면서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수소 쪽으로는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수소는 차만 보지 마시고 전기차는 차만이잖아요. 네. 수소는 모든 산업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강에도 쓰이고 화학에도 쓰이고 항공기, 배, 비행기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 플랫폼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지는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